자, 오늘은 적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적분의 첫 시간 부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하고 이런 용어 정리부터 해보고 선생님이 부정적분은 뭐고 정적분은 뭐고 알려준 다음에 적분법을 알려줄게. 알았죠? 네. 자, 일단 가장 기본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적분이라는 것은 덧셈이에요.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이 뭐냐 그러면 덧셈이에요. 근데 개념이 그냥 덧셈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극한의 개념이에요. 엄청 많은 것을 더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뭐 더하기 뭐 이런 게 적분은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값을 더한 걸 적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어떻게 더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더해져 있던 값을 잘게 쪼개진 상태였다면 원래 어떤 값을 잘게 쪼개놓은 상태였다면 그걸 다시 더하라고 하면 원래 뭘 쪼개는지 알면 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적분이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덧셈이라고 해야 돼요. 더하는 걸 적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몇 개 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더하는 건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개어 놓은 것을 더하는 거예요. 잘게 쪼개어 놓은 것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개념으로 정리를 해줄게. 이런 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선을 잘게 쪼개면 점 하나하나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잖아. 그 쪼개어진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을 쪼개어 놓은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점이라고 해야 돼. 그 상태를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선을 잘게 쪼개면 점으로 쪼개지는 거야. 점으로. 이 쪼개어진 것을 다시 더하면 뭐 되죠? 다시 선대해야 되는 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얘를 쪼개면 미분, 더하면 적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적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야 적분은 미분의 반대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선생님들도 계셔. 근데 미분의 반대의 개념은 아닌 거죠. 정확한 개념은 덧셈의 개념인데 어떤 걸 더하는 개념인 거냐라고 물어보면 잘게 쪼개어 놓은 것을 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극한도 극한의 개념인 거예요. 얘도 사실 무수히 많이 잘게 쪼개어진 것을 다시 더하는 걸 적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제일 좋아요. 일단 이게 기본 적분이야. 근데 적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한테 배우게 될 내용은 다 둘 다 배워야 돼. 자,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부가 나오면 사람들이 아니다, 반대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는 반일 부자가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분에 부정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고 적분에 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정은 수학에서 부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방정식에서는 어떤 식에서의 부정은 뭐냐면 정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부정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정할 수 없다, 정하지 않았다, 정할 수 없다, 정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정적분은 뭐냐?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덧셈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덧셈을 정했다는 것은 구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놓고 더했다는 얘기고 부정적분은 뭐야? 그 구간을 정하지 않고 더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을 정하지 않고 더하면 당연히 값으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부정적분은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정적분은 구간을 정해서 덧셈을 했기 때문에 값으로 표현돼야 돼. 덧셈의 결과는 무조건 값이야. 그러니까 구간을 정하고 더해버리면 무조건 그 결과는 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 아니야. 그렇게 배우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알았지?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적분이 뭐예요? 덧셈인데 그냥 덧셈은 아니다. 잘게 쪼개어진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어 놓고 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게 뜻이거든. 잘게 쪼갠 후에 다시 더하는 걸 적분이야. 그게 왜 필요한지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잠시 뒤에. 근데 이런 덧셈, 적분은 두 종류가 있다. 부정, 정. 정하지 않았다, 정했다. 무엇을?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라 라고 정해버리면 정적분이고, 그걸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더해봐 그러면 부정적분이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으로 정할 수가 없죠. 값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결과는 반드시 식이고 정적분의 결과는 반드시 값일 수밖에 없어요. 정해놓고 더했으니까. 이걸 기본으로 가야 돼. 그럼 나중에 정적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나는 대답을 값으로 대답했어요. 부정적분의 문제가 나오면 값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으로 대답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를 왜 배우는 거야?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원의 넓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죠? 그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대로 따지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거 증명해봐. 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라고 증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 이 원의 넓이가 왜 그렇게 된다는 걸 증명해? 그때 적분 원리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 이 원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 부채꼴. 똑같은 부채꼴 모양으로 다 쪼개. 그런 다음에 이 부채꼴을 바닥에 놔. 하나 이렇게 쌓아. 지금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도 또 하나 이렇게 쌓아. 그리고 또 하나 쌓아. 이런 식으로 쌓기를 반복해서 하면은 결국은 어떤 모양처럼 보일 거야? 직사각형 모양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바닥에 놓인 가로가 이 원의 반지름과 같을 거고, 이 둥그런 부분들을 다 모으면 우리가 둘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를 다 더하면 원의 둘레가 되는데 그걸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의 둘레 구할 때 지름의 원주율 곱해서 원의 둘레 구하는데 그걸 2로 나눌 거니까 얘는 반지름의 원주율 곱한 값이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넓이가 뭐야? 물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웠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눈빛은 뭐야, 나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이런 눈빛들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알면 됐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더한 거야? 쪼개서 더한 거지.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크게 쪼갰다가 이거를 점점 작게 쪼개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많이 쪼개는 거죠. 그 엄청나게 많이 쪼갰다는 게 뭐냐면 미분인 거야. 이 미분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쪼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는 작업을 미분이라고 해요. 그 쪼개는 걸 다시 덜! 이렇게 하는 거야. 촉분이에요. 그런 뜻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왜 배우는 거야? 이런 부분의 넓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거 구하라면 못 구하잖아. 공식은 있지만. 그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한 문제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A부터 B 사이에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이 있지. A와 B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물어봤어.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이게 곡선이니까. 그치? 네. 근데 적분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적분은 쪼갠 다음에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쪼개버리는 거야.
쪼개버려. 잘게 쪼개버리는 거야. 잘게 쪼개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하나가 직사각형처럼 되겠지. 그 잘게 쪼개어진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 그냥은 못 구하는데, 그냥은 한 번에는 못 구하는데 잘게 쪼개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더하라고 그러면 더해지는 거야. 잘게 쪼개놓은 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이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적분 원리가 다 똑같아. 이거를 부피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아리 모양의 이런 모양의 항아리 모양의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어떻게 측정해? 기구가 있으면 쉽게 측정하지. 물 따라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비커에다 담아가지고 몇 밀리미터를 측정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수학을 배운 사람이잖아. 쪼개면 되는 거야. 어떻게 쪼개? 하나의 원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원 하나하나 다 쪼개버리는 거야. 면이 무수히 많이 쌓이면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잘게 쪼개진 면들을 다 더해버리면 공간이 나오는 거야. 부피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극한의 상황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선의 곡선의 길이도 구해지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거 팽팽히 당겨야지 구할 수 있지. 이건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쪼개면 돼. 얘를 쪼개면 뭐가 돼? 점 되는 거야. 다 점으로 쪼개놓고 그걸 다시 더해버리면 돼. 이런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도 알고 적분도 알면 이제 굉장히 내 수학 레벨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아는 사람과 미분과 적분을 모르는 사람은 수학적으로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가 무조건 답은 찾아야 되니까 야 적분이 뭐야? 미분 반대야. 이건 진짜 무식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극혐해. 그건 진짜 무식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답만 내면 돼. 어찌됐든 나는 답만 맞추면 돼.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선생님 설명이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설명이 아니잖아. 그치? 누구나 할 수 있는 설명이잖아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인 거야. 이걸 생각하고 가자 이거야. 물론 공식을 쓰겠지만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적분법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고 실제로 적분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나중에 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뭘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분법만을 공식으로 암기하는 친구는 계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겠지만 정의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왜? 적분의 정의는 잘게 쪼갠 걸 더하는 겁니다. 잘게 쪼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게 쪼개진 거를 더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 문제가 난이도 상이야. 다 맞다는 거지. 100점이 높은데. 그럼 등급 떨어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수능 비중이 더 높아져요. 정시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최저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정시도 사실 굉장히 좀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시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정의 문제는 배점이 낮지 않아. 배점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정의 문제를 꼭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적분은 미분의 반대처럼 생각해서 계산만 하면 돼. 그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지. 정의를 아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적분에 대해서 알려준 거. 적분이 뭐다? 적분이라는 건 뭐다? 라는 걸 알려준 거.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죠. 자, 부정적분을 생각을 할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먼저 적분 기호부터 배우도록 하자. 자, 우리가 덧셈 기호는 우리가 배웠던 덧셈 기호는 말 그대로 이 더하기 기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열 단원에서 배웠던 수열에서도 덧셈 기호를 배웠습니다.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어요. 이것도 덧셈 기호예요. 얘는 어떤 덧셈 기호죠?
어떻게 나열되어져 있는 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덧셈기호입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보통에 오는 k를 많이 쓰니까 k가 3이다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나열된 수부터 10번째 나열된 수까지 더해라 이런 식인 거죠. 수열은 우리가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얘도 덧셈기호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적분도 덧셈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런 덧셈하고는 다르지. 무수히 잘게 쪼갠 다음에 더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열에서 사용되는 덧셈기호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정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분기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분기호를 다시 만든 건데 이렇게 S자 좀 길게 늘어뜨려 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바로 적분기호인데 이것도 덧셈기호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썼다 그러면 항과 항을 그냥 더했다는 뜻인 거고 이런 기호가 나오면 몇 번째 나열된 수부터 몇 번째 나열된 수까지 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런 기호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식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 부분에 뭘 적게 되어 있냐면 이 적분기호 옆에 뭘 적게 되어 있냐면 미분된 식을 적게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다 더해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잘게 쪼개진 부분을 알려주고 더하라고 해야지 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 부분에 미분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본이. 그럼 이제 구분해보자. 자, 미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미분 뜻이 뭐였어? 도함수에서 찾아야지. 순간 변화야지. 그치?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건 도함수. 이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이게 미분하는 기호라고 했잖아요. 이 y를 붙이는 거는 누구를 어떤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 결과를 y로 정의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지.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가 f 프라임 x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 요거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기억이 안 나?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미분했는지는 알려줘야지. 그래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미분된 걸 쓰는 건 맞는데 누구를 미분했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x를 미분했는지 y를 미분했는지 z를 미분했는지 a를 미분했는지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그 미분된 걸 알려주는 거야. 누구를 미분했다라고 알려줘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미분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얘를 dx로 써.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를 뭐라 그런다? dx분의 d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보면 dx라고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통 함수는 dx를 쓰죠.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자를 잘 봐야 돼. 이해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미분된 도함수공이죠. 받아들여보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너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그거를 더해봐 라고 말한 거야. 그러면 잘게 쪼개어진 거를 다시 더하라고 했으니까 원상복구해야 되겠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 그럼 원상복구 되면 당연히 f 프라임 x의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fx로 돌아오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적분을 계산할 때랑 부정적분을 계산할 때 달라. 여기가. 자, 잘 봐봐. 지금 우리 이거 시그마 계산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이 정적분의 기호를 알아주는구나. 인테그럴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통 인테그럴이라고 읽고 이 아래쪽하고 위쪽에 구간을 정하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애들이 있지. 그게 부정적분인 거야. 구간을 정하지 않으면 식으로 나와. 구간을 정하면 값으로 나와야 돼.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부정이잖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
일단 기본 원리는 이건데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미분할 때 상수항을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죠? 없어져 버렸지. 0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원래 어떤 상수항이 있었던 거는 내가 못 맞추는 거야. 미분된 것만 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야, 뭘 미분했는데 2x 플러스 1이래 이랬죠. 그러면 너는 원래 뭘 미분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1차였다면 원래 2차였을 거고 너는 상수였다면 원래 1차였을 거고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내가 맞출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여기 있던 상수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미분되어 있는 걸 보고 이 상수항을 못 맞추는 거야. 맞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적분할 때는 내가 원래 있던 상수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상수가 뭔지 모를 때 그냥 임의의 문자 C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할 때, 부정적분할 때,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할 때 왜 얘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원래 있던 걸 모르니까 쟤를 써줘야 돼요. 반드시. 알았죠? 적분할 때 만들어지는 상수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해요.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원리는 알겠죠? 네. 자, 이거 해석해봐. 어떻게 해석해? 너는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된 함수야. 그거를 다시 더해봐. 그게 적분인데 구간이 없어. 정적분이야. 그러면 식을 보고 식으로 가면 돼요. 대신에 상수항은 알 수 없을 거니까. 상수항은 임의로 정하는 거야. 그때 임의로 어떤 문자를 쓰더라? C를 쓰더라. 그래서 이 C를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부른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 얘를 맞출 수 있겠죠? 뭘 안다는 전제하에? 도함수를 안다는 전제하에, 미분법을 안다는 전제하에 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미분법을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분법을 모르면 당연히 못 맞추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분을 먼저 배운 다음에 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잘게 쪼갠 다음에 더 할 거니까. 잘게 쪼개어지는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잘게 쪼개어지는 걸 뭐라 그래? 미분. 그래서 미분을 먼저 배운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런 상황인 거지. 적분의 뜻이 잘게 쪼개어진 것을 잘게 쪼개어진 후에 더하는 게 적분이니까. 잘게 쪼개어지는 걸 먼저 배우는 게 너무 타당하잖아. 당연한 수순인 거고 잘게 쪼개어지는 방법을 내가 안다면 잘게 쪼개어지기 전도 알 수 있다는 거. 이 원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용어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았지? 네. 적분상수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미분된 함수가 있고 미분되기 전에 함수가 있겠지. 네. 이해돼 안 돼? 네. 이걸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이제 부르는 거냐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잘 봐. 적분된 함수를 우리가 피적분 함수라고 하는 거야.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적분된 함수를 원래 도함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적분된 함수래. 미분된 함수를 원래는 우리가 도함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미분된 함수를 피적분, 적분을 해야 될 대상의 함수다 이거예요. 적분을 해야 될 함수야 라고 해서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적분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이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네. 이해돼야 안 돼? 네. 되겠지. 좋습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얘를 계산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산했을 때. 적분해라, 적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지금 알려줄 거예요. 표현. 보통 함수로 하는 거니까 그냥 dx 쓰는 거지 문자는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변수가 바뀔 수 있잖아요. x에서 뭐 다른 변수로 바뀔 수 있으니까 문자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리는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함수
왜?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얘를 미분해야 된다라는 그 기호가 뭐야? 미분했다가 아니라 미분해라는 표현인 거야. 선생님 가르쳤는데 dx분의 d라. 이게 바로 미분해라는 뜻인 거예요. 누구를? x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문자는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x인데 얘는 y야. 그러면 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런 걸 미분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음함수 미분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용어가 정리되는데 수투에는 그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일단 이 문자가 맞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너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f 프라임 x로 말한다.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이거 이 뜻인 거야 지금. 미분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분에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표시해야 되겠죠. 처음과 같아져야 되겠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미분하면 뭐가 사라져? 상수항이 사라져. 적분하면 상수항이 뭔지 알 수 없다 했지. 그래서 반드시 적분상수가 줘요.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러면 여기에 인테그럴 붙이면 당연히 여기에 인테그럴 붙였을 때 반드시 dx 써줘야 되겠죠. 받아들여? 이걸 이제 까먹으면 안 돼. 두 번째 dx분의 d가 뭔지 알겠지? 받아들여?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볼 거예요. 적분을 먼저 할 거야. 너 적분 먼저 할래? 교재에는 얘를 fx로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f'x로 쓰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잘게 쪼갠 다음에 더한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게 쪼개졌다는 표시로 선생님이 계속 이걸 쓴 거예요. 차고 없길 바랍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죠? x에 대해서 미분된 함수를 적분해라 라는 뜻이지. 근데 선생님이 dx분의 d를 앞에다 붙여버렸어. 그럼 무슨 뜻이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적분해서 fx로 돌리고 다시 미분하면 다시 뭐가 되겠어? 다시 미분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f 프라임 이상한 거야. 그러면 이때는 c 적어? 그럼 미친 짓이지. 미분했는데 c를 왜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적분상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반대로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적분하잖아. 이거 기호가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나와야 돼. 미분을 하면 상수는 의미가 없지. 0 될 거니까. 근데 적분을 하면 상수를 살려야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설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161페이지 3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저 말이에요. 야, 미분을 나중에 했느냐 적분을 나중에 했느냐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있냐 없냐. 근데 적분하면 상수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받아들여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필수에 대해 사실 풀어줄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연습이니까 선생님이 천천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기본만 잘 다지면 돼요. 163페이지 필수의 1번 볼게요. 자, 인테그럴 표시 있죠? 구간 안 정해져 있죠? 그럼 부정적분이라는 얘기야. 네. 자, 뭐를 적분해야 되죠?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를 부정적분해야 되죠. 그 결과가 b
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적분상수 c 1대 a, b, c 찾아서 더해봐. 이거 문제였잖아. 적분해봐 이 말인 거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항상 리버스가 어려운 건 알지. 이쪽으로만 가다가 갑자기 봐봐. 우리 운전도 그렇잖아. 앞으로 가는 건 쉬워. 처음에는 앞으로만 가니까. 근데 갑자기 뒤로 가는 건 쉬워 어려워. 약간 헷갈리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처음엔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규칙만 제대로 이해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아? 미분하면 차수 낮아지지. 네. 그럼 적분하면 차수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차수 하나씩 늘려. 일단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 일단 보지 마. 그러면 x 세제곱을 먼저 맞춰. 선생님 순서하게. 이해돼?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차수를 맞춘 거잖아. 그 지수를 얘랑 나누면 원래대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지? 네. 미분된 후의 계수는 원래 있던 지수와 원래 있던 계수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원래 있던 계수는 이 지수로 나눠야지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마. 계수 보지 마. 차수만 무조건 올려. 그 올린 차수로 계수를 나누면 돼요. 이렇게 이 순서를 항상 생각을 하면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이 계수를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지 마. 저거 보는 거 아니야. 알았지? 해보자. x 세제곱 차수 올렸지. 3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x니까 차수 올리지. 이거 숫자 보지 마세요. 1차니까 2차 돼야 될 거 아니야. 2로 나눠. 3. 얘는 0차니까 그냥 x 1차지. 1을 나누다 만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a.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외우지 마.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반대로 돌리는 작업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돌릴 수 있는데 왜 처음에 혼란이 오느냐? 요령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공식을 외워서 요령을 모르니까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야. 반대로 가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할 때 어떻게 가는 게 좋다. 이 요령을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지? 네. 자, 반대로 할 때 어떻게 가라? 적분할 때 어떻게 해라? 일단 차수를 올려야 된다. 왜?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낮아질 거니까. 차수가 하나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높아진 차수의 지수로 나누면 원래 있던 개수가 나온다. 이 원리잖아요. 이 원리만 하면 끝나는 거. 근데 이걸 6을 처음에 보면 안 돼. 그럼 헷갈려요. 그리고 공식을 외운 사람도 있어요. 적분 공식을 외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쓸데없는 짓이야. 알았지? 이걸 누가 외우니 이걸 바보도 안 해. 됐죠? 네. 이러면 해결돼요. 해결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필수의 이제 2번 볼게요. 네. 자, 봐봐. 우리가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좌변과 우변이 일단 같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이해돼요? 봐봐. 내가 잘 보세요. 이 문제를 풀고 싶어. 그지? 근데 내가 맞춰야 될 건 뭐야? fx를 맞추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적분 문제니까 적분하려고 하면 멍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 적분이니까 적분해야지 이러면 멍청한 사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x에 대해서 미분된 식을 적분하면 이거 된다. 그러면 얘가 적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다시 뭐 하면? 미분하면 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 그럼 내가 맞추고 싶은 게 얘야. 네. 얘잖아. 얘를 찾아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적분을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는 거야. 이거를 막 전개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네.
그러면 가자 이제 또 가자. 얘는 적분의 탈을 쓴 미분인 거야. 얘는 적분의 탈만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미분 문제인 거야. 그럼 미분 해봐.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이제 이 fx 찾는 거 우리한테 시간 문제지. 왜? 너네들이 곱해서 너 나왔으니까 너 분해되면 x-1과 fx로 분해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거 할 때 또 멍청하게 x-1로 나눠라. 진짜 죽인다. 몇 차야? 2차. 1차와 1차의 곱. 따라서 fx는 1차인데 3x제곱이 최고차항이 되도록 하는 1차에 되니까 3x. 상수항이 플러스 1이 되니까 상수항의 곱이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상수항. 이거 맞춰야지. 알았지? 이 진짜 무식해지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2번은 적분의 탈을 쓰고 있는 미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3번. 선생님이 말했던 거다. 필수 예제 3번에 1번 보세요. dx분의 d 나와 있죠. 인테그럴 나와 있죠. 자, 인테그럴도 있고 dx분의 d도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 거야? 적분한 후에 미분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얘는 소거되는 거예요. 원상태로 복구되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걸 알면 이 문제를 바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필수의 3번에 1번 x, fx, dx를 지금 적분하는 건데 사실 x, fx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분하라 그러면 어려웠었겠지만 미분하라 그랬잖아.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가 돼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따라서 우리는 x 곱하기 fx가 바로 좌변을 정리한 식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 우변이 5x제곱 마이너스 2x였어. fx 찾는 거는 너무 쉽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네, 좋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이번에는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봐봐.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지? 자, 조금 전에 선생님 봐봐. 잘 봐봐.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여기 있던 식이 나온다 그랬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너 답이 뭐야? 물어보면 얘야, 얘.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돼?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하라 그러면 답은 똑같아. 그러니까 너도 답이야. 이게 답인 건 맞아.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라 했으니까 얘가 다시 답이 나오면 돼. 근데 적분이 나중에 있다는 건 뭘 붙여야 된다 그랬어? 적분하고 붙여야 돼.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럼 2번 어떻게 풀 거야? 미분한 다음에 진짜로 적분할 거야? 바보지. 답은 뭐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에 c만 더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적분 인테그럴과 미분 dx분의 d가 같이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소거되는 거예요. 근데 미분을 나중에 했을 때는 미분했기 때문에 상수항을 적을 필요가 없지만 적분을 나중에 하면은 반드시 상수항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차이만 조심하자. 알겠죠? 네. 필수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필수에 대해 4번을 보면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지금 또 우리가 아까 dx분의 d가 무슨 뜻인지 이제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게 무슨 말이야? 미분해라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fx 플러스 gx를 미분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지? fx와 gx를 더한 식을 지금 미분하면 3 되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럼 이건 사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f'x 더하기 g'x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맞아, 틀려. 근데 일단 우리가 그 표현은 아니까 그냥 다 내비둬야 돼. 어떻게 이용할 건 나중에 해도 돼. 알겠지? 근데 또 하나 알려줬어. dx분의 d가 또 나왔어. 또 미분해라는 뜻이야. 미분해 누구를? fx 마이너스 gx를 미분해.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번에는 4x 플러스 4 이렇게 돼. 되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은 뭐죠? F2 더하기 G4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F2 더하기 G4를 알려면 fx하고 gx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다음에 계산하면 안 되겠지. 얘를 미분하면 f'x랑 g'x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미분하면 이런 거 못 찾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뭘 해야지 찾을 수 있는 거야? 적분해서 찾을 수 있는 거야. 미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적분하는 거야. 너를 좌변을 적분했으니까 우변도 적분하지. 근데 뭐에 대해서 적분해야 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해야 돼. 너도 마찬가지로 적분해야 돼.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해야 돼.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다시 3번처럼 풀면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이거 소거된다 했죠. 대신에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붙는다 했지. 받아들여? 네. 그러면 봐봐. 잘 봐봐. 적분상수 c를 여기다 붙일 거냐 여기다 붙일 거냐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차피 좌변 우변 둘 중에 하나만 붙이면 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너가 너니까.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쓸 때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원래는 여기다 적분상수 c를 적어주는 게 맞지만 얘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적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적분상수 c 한 번만 적자. 그래서 상관없어.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fx 플러스 gx가 3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거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항은 0차니까 적분하면 1차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3x 되고 적분상수식이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자, fx-gx는 뭐다? 너를 적분한 거야. 그럼 1차잖아. 2차니까 x제곱 2로 4를 나누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2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적분상수 c랑 이 적분상수 c는 다른 c여야지. 식이 다르니까. 따라서 너를 C1, C2로 구분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다른 식.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fx하고 gx 찾을 수 있는 거지. 맞아들려. 네. 그 조건에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왜 0을 대입해야 되냐면 이 적분상수 c를 찾아야 되거든.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서 너한테 0, 0, 0, 0, 0, 0, 0 이거 대입해 봐야 돼. 그러면 F0은 1이고 G0은 마이너스 2라는 조건 때문에 이 적분상수 C1, C2가 몇인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이제 fx하고 gx는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죠. fx하고 gx를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면 답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오늘 정적분은 나가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적분의 그림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현재까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